지금 방금 법타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주 영광스럽게 소개해 주신 소강선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어느 분인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많은 불교에 조예가 깊으시고 법인력이 높으신 여러 어른들을 모시게 돼가지고 제가 이런 물리학 바탕에서 얘기를 하게 돼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교총 회장님이신 이원희 회장님을 뵙게 돼서 영광이고, 같은 불자라는 데 대해서 많은 마음에 힘이 듭니다. 한국의 교육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계속 이 핵심을 못 들고 표류하고 있는데, 우리 이원희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을 바탕으로 한국 교육계가 좀 큰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불교의 시간관이라는 걸 제가 시리즈로 쭉 법보신문에 실었었는데, 그 중에 특히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만이 실제하는가, 3세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모두가 실제하는가, 이러한 것이 지금 얘기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고를 쭉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잠깐 그 기초적인, 죄민들 갑자기 아비달마 논사들의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비달마가 뭐냐 하는 것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불법을 펴신 후 이제 한 80세, 세수 80세에 불멸하신 후 약 100년,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초기 불교다, 원시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그 나온 경전이 아함경하고 법구경, 본생경 이런 경전이 주로 초기 불교의 경전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특별한 그 학문적 논쟁이 없었고, 대부분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거기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이후로 점차 이 부처님의 말씀을 철학적이나 이제 사상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상좌부고 하나는 대중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우파 좌파 하듯이 갈리는 겁니다. 상좌부는 비교적 보수적이고 대중부는 비교적 개혁적인 그러한 부처고, 상좌부가 인도에서 주로 남쪽으로 가게 되죠. 대중부는 북쪽으로. 그래서 대중부가 나중에는 이제 주로 중국이라든가 이쪽에 전달되는 그런 파는데, 처음에 이렇게 두 개로 갈리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가서 20여 개의 부파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때 불교 시기를 부파불교라고 하죠. 부파불교. 혹은 우리가 가끔 듣는 소승불교다 하는 얘기도 이때 나옵니다. 이때 이 학문적으로 열심히 논의하는 그 불교의 그러니까 불교의 경이 있고 율이 있고 논이 있는데, 경장, 율장, 논장, 그렇게 해서 3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논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학문적으로 논하는 논입니다. 그거를 아비달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논장, 논사하면 결국 논하는 논장 뭐 이렇게 들은 얘기가 겹치는 말 비슷한데, 역전, 앞 뭐 이런 식인데, 여하튼 아비달마라가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경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논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때 아비달마 논사들의 그 논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서로 논하는데, 그 중에 이 20여 개 부파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설일체유부, 설일체유부가 이 가장 그 뒤에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그런 철학적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그러한 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설은 이러이러한 학설을 주장한다라는 뜻이고, 일체라는 건 모든 것이, 유는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죠, 그런 부파. 그래서 이 부파는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부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근데 철학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면 그런 이제 부처님의 말씀 그거를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고, 이 결론이 매우 설득력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파의 철학적 그 설득력에 의해서 아주 힘이 센 부서가 됐고 뒤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처님의 말씀은 다 무자로 하잖아요. 무하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무를 열심히 논하다 보니까 무아이고 윤회 하는데 무하다 뭐 이런 걸 자주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반대인 유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따지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따지다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설일체유부의 주장,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다 있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있다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 간 건 틀림없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 갔는지 말할 수가 없는 게, 논리적으로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다 있다. 제가 오늘 다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설일체이부 학설이 맞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 교수나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일반이 다 혹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게 문제가. 그래가지고 너희가 틀렸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 용수보살입니다. 나갈주나. 그래서 용수보살은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멸후 한 500년 됐죠. 서기 1세기형. 그때 일어난 운동이 이제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말하자면 북방불교예요. 지금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남방불교는 이제 상좌부가 전달된 그 버마라든가 이 버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게 남방불교죠. 보입니까? 예. 그래서 나갈주나 용수보살께서 이 설일체 유부는 근본적으로 틀렸다. 부처님의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공사상입니다. 유무 대신에 공자가 들어오죠. 공자. 그 공사상이 이제 대승불교의 기본 사상이고, 이때 그동안 이 전해오지 않던 새로운 경전들이 결집이 되는데, 대표적인 경전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기타 반야계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야계의 이런 정신,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이 다 쓰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용수보살 주장은 설일체유부 학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 아니고 진짜로 공이다, 이런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을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하고 관련해서 이 아비달바 논사, 이게 논장, 3장 법사 할 때 3장의 경장, 경은 둘경, 율장, 율에 관한 거. 그다음에 논장 하면 이 논장은 이 철학자들의 논의한 사항이에요. 그것들은. 그래서 아비달마 논사, 이 부파불교 시대의 이 논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첨예한 논쟁거리가 뭐냐? 하나는 3세, 과거, 현재, 미래와
사물이 실제성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파 불교 중에 하나가 경량부인데 된 것 같은데, 예.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량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분, 설일체 유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치법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삼세실유설입니다. 그래서 이 유부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니 이제 삼세실유니까 그래서 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알다시피 과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나갔으니까.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오직 현재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격언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처님이 말씀이고 이 법사님들 말씀 중에 항상 듣는 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니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생각하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과거를 후회해봐도 소용없잖아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정신 집중하자. 그게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늘 배우고 있고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제 철학적으로. 그래서 서양에서 시간론을 가장 이제 깊이 있게 논의한 사람 중에 하나가 현재 기독교 신학을 만든 사람, 기독 신학의 대부라고 해요. 교부 철학자라고 하는데 그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로마 후기 시대인데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4 내지 5세기 사람입니다. 이 신학인데 이 사람의 명저로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양 신학에 대한 가장 근거가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사람의 그 고백록이 14장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시간에 관한 얘기예요. 시간은 뭔가. 시간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시간이 뭔가 하고 물어서 대답하려고 시간이 뭐냐? 물었을 때 시간이 이것이다. 라고 대답하려고 보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매우 신비하고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현재가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아니, 과거와 미래가 없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나갔으니까 없고, 안 왔으니까 없고, 현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는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보니까 다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근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재라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거죠. 현재 있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 현재라는 거를 그러면 어제와 내일과 중간에 오늘을 현재라고 볼 것 같으면 오늘도 또 나눠보면 1시간 전하고 1시간 후하고 이렇게 나눠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1시간 동안에 현재라고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30분 전하고 30분 후하고 또 쪼개고 그럼 현재가 한 1분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1분도 조금 더 쪼개보면 10초 정도로 10초 전하고 10초 후도 과거 미래로 나누잖아요. 또 10초를 또 쪼개면 1초 전하고 1초 전만 해도 과거잖아요. 1초 후도 미래고 그렇잖아요. 더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쪼개지면 과거로 다 없어지고 미래로 다 안 왔고 지금 이 순간은 길이가 0이잖아요. 다 쪼개보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현재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뭐냐? 이제 그거를 열심히 생각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사실 과거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건 우리 마음속의 기억이에요. 기억이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미래는 내일 해가 뜰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의 머릿속에 과거와 미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지각하는 길이가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걸 찰나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찰나에 생하고 멸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찰나가 불교에서 그 계산을 해놨는데 지금 계산하면 약 75분의 1초예요. 그 75분의 1초 그 불교의 그 구사론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5분의 1초인데 그 찰나 동안에 우리가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맞아요. 우리가 머리에서 뭘 이렇게 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시간이 약 30분의 1초 정도 돼요. 그 시간. 그 30분의 1초 동안 잔상, 머릿속에 한번 보면 머릿속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30분의 1초 동안 남아요. 30분. 그래가지고 그것이 기억되고 감지되는, 지각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여러분이 날마다 보시고 여기 화면을 보시잖아요. 이 화면이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걸 보실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화면을 들여다보면 화면에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우리가 움직인다고 보는 건 허상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 뭐 예를 들면 용이 날아간다 이런 화면이 나왔지만 사실은 뭐가 일어나느냐 실제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LCD라는 조각이 여기에 수없이 깔려 있어요. LCD 조각이 수없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 조각 하나하나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여기 이놈은 한 뭐 10분의 1초에 한 번씩 반짝거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석자라고 써있는 이 석자는 한 50분의 1초에 한 번씩으로 반짝이는 거예요. 혹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짝이는 거는 우리가 지각을 못하고 계속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놈은 좀 천천히 하니까 반짝이는 걸 아는 것이고, 그럼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뭘 보는 거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이 반짝이다가 여기 있는 놈이 반짝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이 위치가 변하는 거거든요. 이놈이 이 존재한다라는 글자가 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여기에 있는 글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던 지금 반짝이지 않는 이 조각이 이렇게 제가 움직이면 거기서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 하는 것이 어느 놈이 반짝이느냐만 바뀌는 것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걸 보이잖아요. 마치 존재한다는 글자가 아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이 근데 모든 우리가 보는 영상은 다 그래요. 텔레비전에 얼마나 리얼하게, 혹시 아이리스라는 거 보세요? 얼마나 리얼하게 막 총도 쏘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나가는 거 없고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거는 화면에 LCD 조각들이 반짝반짝 하는데 어느 놈이 반짝이고 어느 놈이 꺼져 있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갖는 거는 우리의 현재라는 것이 바로 이 지각하는데 찰나 동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가능한 것, 영화를 처음 만약에 필름을 돌렸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약 20분의 1초 돌렸는데 그걸 좀 천천히 돌리면 영화가 안 돼요. 우리의 지각하는 이 찰나 동안 지각하는 이것하고 달라서. 그래서 과거로 달아나고 미래로 안 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가 다행히도 이 지각하는 시간이 약 30분의 1초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름을 빨리 돌려주면 마치 모든 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불교의 기본적인 이 3세 시류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설일체 유부는 바로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들이 있고 현재 내가 보이고 여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아, 이게 다 텔레비전 화면과 똑같은 착각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말하자면 공간에서 뭐가 반짝반짝하고 있을 뿐이고 생멸, 찰나생, 찰나멸이라는 말씀 들었죠? 순간적으로 생하고 멸하는 것들이 있을 뿐인데 거기서 이런 허상을 보는 것은 우리들의 이 지각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대부분의 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 두뇌 구조 때문에 이런 상이 보이는 것이고
굉장히 빠른 카메라로 본다면 이렇게 안 보이는 것이고, 혹은 천사나 동물이나 우리 천인, 아수라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전혀 달리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수라나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이 보는 게 우리 인간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지각하는 그 시간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과 텔레비전 화면이 차이는 하나는 2차원이고 하나는 3차원이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우리의 일상경으로 볼 때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흘러간다.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는 것이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는 것이므로 오직 현재만이 실제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로 보이는데 왜 3세 실유 같은 엉뚱한 학설이 나오게 됐을까? 그래서 이 3세 실유 학설을 지금 이해하려면 상대성 시공간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상대성 시공간으로 보면 3세 시류로 세상을 봐야 맞고 현재만 있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럼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반성을 해봐야 될 텐데 저는 물론 이 금강경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금강경에서 중요한 말 있잖아요. 이 얘기는 다들 유명한 얘기니까 아시겠지만은 덕산 선사께서 이 금강경을 초를 써가지고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이 금강경을 해설하는 그 유명한 선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학생이 됐는데 이제 또 남방의 선사가 깨쳤다는 것이 이게 다 엉터리다. 그래서 가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가는데 그 절 앞에 있는 노파가 노파에게 점심을 요청했더니 이거 문제를 맞추면 점심을 주겠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너는 어느 심에 제가 까먹었는데 점심이니까 어느 심에 점을 찍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을 생각하면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이걸 깨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하고 매우 유사한 얘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민한 거나 금강경에 나온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막연히 생각했던 잘한다고 생각했던 시간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에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내 옆 친구에게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느냐 이거죠. 물어보면 확실히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현재가 내 친구 현재와 같으냐? 그거 한번 따져봤냐 이거죠. 내가 지금 현재라고 내 눈에 보이는 거고 내 친구가 현재라고 보이는 게 정말 같으냐? 하고 따져보셨어요? 아니면 서로 비슷하니까 같다고 한 건지 따져봤냐. 이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이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따져본 적이 없다 이거죠. 정말 없다. 물론 나의 시계 12시와 내 친구의 시계 12시를 국가 표준시에 맞춰놓고 보면 두 사람이 현재가 같은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12시, 내 시계가 12시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시계가 맞는지는 어떻게 하면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내 시계가 지금 12시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 시계가 정확하게 맞았다. 당신 시계가 11시 59분이면 당신이 틀렸다.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옆 친구하고 내 친구하고 시계가 조금 틀려. 한 1초쯤 틀려. 늦게 맞냐, 늦게 맞냐.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시겠습니까? 혹시 분쟁이 일어났다면? 모르세요? 예, TV에서 땡.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는데 TV에서 땡하는 게 그 시기에 정확하게 맞는 건데요. 그보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표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표준원.
국가 표준원이고 세계에도 세계 각국의 표준원이 있어요. 표준원에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몇 시인가를 날마다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틀으면 지금 몇 시라는 게 항상 나와요. 지금 몇 시다, 몇 시다 하고 몇 초까지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믿으시면 전화를 하면 됩니다. 표준원에 전화하시면 바로 전화로 119는 아니고 110뭐가 있는데 그 번호 하면 금방 거기 지금 몇 시다라고 계속 얘기해줘요. 그래서 국가와 세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꾸 과학이 발전하면서 발전한다는 게 뭐냐? 시간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약속하고 1시간쯤 늦게 나도 괜찮지만 옛날에는 요즘은 한 5분만 늦어도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통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은 비교적 정확해지잖아요. 근데 비행기 조종사나 이런 사람이 착륙하고 이착륙할 때는 몇 초가 문제된단 말이죠. 지하철 같은 거 몇 초 잘못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주 비행사 이거 돌아오는데 0.0 몇 초만 틀려도 착륙 못 해요.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시간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시간의 정밀성하고 기술의 발전하고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체의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항상 똑같이 일치시키기 하기 때문에 국가표준원에서 시간 방송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에서 그중에 일부로 텔레비에서 땡하고 알려주는 것도 그겁니다. 다 거기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나의 시계 12시와 내 친구 시 12시가 국가 표준시에 맞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맞추면 다 같이 현재가 다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그런데 다시 또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얘기는 앞에 얘기가 전제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략도 있는데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달리는 시계는 흐름이 다르다. 그러니까 시계가 달리는 시계는 흐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친구라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만히 옆에 같이 있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운동을 한다. 왔다 갔다 하고 달리고 그런다. 그러면 시간이 달리 흐른단 말이에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대성 이론을 전제로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 그걸 잘 모르실 테니까 이 얘기를 설명을 좀 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성 이론에 하면 하여튼 이 빨리 달리면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그럼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느냐? 빛처럼 빨리 달려야 돼요. 빛처럼. 빛과 같이 빨리 달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빛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안 흘러요. 그래서 빛처럼 빨리 달리면 시간이 안 흐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기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에 사는 친구 ET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ET라는 거 뭔지 아시죠? ET가 뭔지. ET 아세요? 외계인. ET가 멀리 별에 사는데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10광년 떨어졌다. 10광년이 뭔지 혹시 아시는지? 얼마나 먼지? 여기서 가까운 별에 가려면 지금 지구는 별이라고 안 하고요. 지구는 태양이라는 게 별이거든요. 태양이라는 별에 붙어있는 지구는 조그만 건데 태양이란 별에서 다음 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혹시 빛으로 간다면 빛은 1초에 지구를 눈 깜빡아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 짐작하는 말씀하세요. 짐작 가세요? 태양에서 가까운 태양과 같은 가까운 별로 가는데 얼마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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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는데
아니에요. 가까운 별은 3년 정도 걸려요. 3년. 제일 가까운 별이. 그러니까 몇 년 걸리면 갈 수 있어요. 빛으로.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8분밖에 안 걸려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8분 걸리고 그런데 다음 태양 같은 데 가는 데는 3, 4년이 걸려요. 은하계라는 게 별이 많은 곳이, 우리들이 사는 곳이 은하계인데 이 은하계까지 가는 데는 3만 년 걸려요. 태양에서. 은하계는 5만 년쯤 되는 반경이에요. 은하계. 근데 은하계가 빛으로 가는데 5만 년 걸리는데 이걸 한 점이라고 봤을 때, 은하계 전체를 한 점이라고 봤을 때 이런 점들이 수백억 개가 있는 게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까지 가려면 수백억 년 걸려요. 걸어가기 틀렸어요. 근데 원장님은 걸어가셔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깨치면 시간이 없어져요. 네, 마음으로 가시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데 광속 로켓을 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제가 보면 빛으로 가는데 몇만 년 걸리지만 광속 로켓을 타고 가는 사람 자신은 시간이 거의 안 흘러요. 갔다 오는데 시간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몇만 년 걸리는 거리도 몇 년 만에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기술만 발전하면 몇 년 만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광속으로 달리는 사람한테는 그 거리가 짧아 보여요. 짧아 보여요. 그 사람한테는.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먼 곳에 있는데 광속 로켓으로 딱 달리면 그 거리가 확 줄어든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리가 확 주는 걸. 축지법. 그러니까 광속 로켓은 우리가 보면 빨리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보면 축지법 쓰는 거야. 본인은. 그러니까 로켓가 축지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로켓들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빛처럼 빨라야 돼요. 빛처럼 빠르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금방 갔다 와요. 근데 우리가 보면 몇만 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렇죠. 지금 여러분이 연세가 40세인데 여러분이 지금 로켓을 타고 떠나려고 그래요. 자녀가 있습니다. 10살 먹은 자녀가 있다고 하세요. 10살 먹은 자녀고 여러분이 지금 연세 50세라고 하시죠. 10살 먹은 자녀를 두고 지금 여행을 잠깐 갔다 오기로 하고 로켓을 타고 한 10,000년 되는 곳을 딱 갔다 왔어요. 근데 시간이 자기는 10,000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한 30년 만에 갔다 오는 거리를 갔다 오죠. 빛으로. 30년. 그러니까 아들은 갔다 온 몇 살 되겠어요? 계산해 보면? 아들은 지금 10살인데 30년 걸리는 거리를 갔다 왔어요. 몇 살이에요? 70이 70. 아들은 여기서 엄마 오기까지 기다렸는데 70년 갔다 와 보니까 자기는 벌써 환갑 다 지나고 70세가 됐어요. 근데 엄마는 갔다 온 데서 10분의 1밖에 안 걸려요. 자기 시간이. 그렇게 흐르게 할 수 있어요. 10분의 1. 그럼 30년 걸리는 거를 엄마는 몇 년 만에 갔다 와요? 6년 만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50세라면 갔다 온 몇 세예요? 50, 예. 원장님이 제일 짧게 뭘 봐요. 56세입니다. 갔다 오면 아들은 70세. 나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고 뭐 이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 세계의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이렇게 딱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활동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물론 그게 현대 과학 얘기고 미래 과학은 저는 미래 과학의 이게 설일체 유부의 학설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소승 학설이에요. 대승 학설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다 어디서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까지 가버리면 아마도 이런저런 얘기가 다 필요 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광속 로켓으로 갔다 오면 6년밖에 안 걸리고 나는 60년이 걸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모습의 그 과학은 설일체 유부 과학에 해당하는 거예요. 설일체 유부. 상대성 이론의 세계관은 설일체 유부의 세계관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지금부터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10광년 멀리 떨어진 별에 10광년 빛으로 가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거리예요. 10년 걸려서 가는. 그런 별에 사는 ET가 있는데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은 빛으로 와도 10년이 걸리는 거죠.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이보다 빨리 올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빛이 가장 빠릅니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마음의 세계는 어쩔지 모르지만. 그래서 빛이 가장 빠르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 시간밖에 못 온다. 이 말입니다. 10년 걸린다. 그래서 오늘 낮 12시에 그 별에서 친구 이티의 동생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빛으로 알려왔다. 지금 12시 곧 되는데 12시에 소식이 왔는데 10광년 떨어진 곳에 빛으로 소식이 왔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티의 아들이 태어났대요. 그럼 이티의 아들은 몇 년 전에 태어났어요? 10년 전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에 생각에 하면 과거죠. 과거죠. 10년 전에. 그래서 이티의 아들에 태어난 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고 사실은 오늘 이 순간에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은 10년 생일 파티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티는 지금 저 별에서 10년 지금 이 순간에 현재 이 순간에 생일 파티 할 것이다. 그리고 얘가 태어났던 건 과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실상입니다. 맞아요. 상대론에 의하면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상대론은 그거 플러스 그건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 그럼 현재 이티 동생의 나이는 몇 살이냐? 10살이죠. 그래서 나이 12시에 현재 저별에서 생일 파티가 동시고 우리와 같은 현재의 세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세계에는 이티의 생일이 저기서 일어나고 나는 여기서 강연을 듣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은 나의 관점에서 세상사를 보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경량부의 주장을 일치한다. 우리 보통 생각이죠. 상대성 이론도 이걸 맞다고 인정해요. 그렇지만 상대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일종의 편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ET라는 ET가 지금 그 광속 로켓을 타고 왔어요. 그때 자기 그 동생이 태어나는 걸 보고 광속 로켓을 타고 왔는데 그 ET가 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자기 태어남을 보면서 광속 로켓을 타고 지구로 출발해서 낮 12시에 이곳에 도착했을 것이다. ET군에 내 동생이 몇 살이냐? 라고 물으면 그는 0살, 지금 막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ET는 시간이 안 흘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간이 안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T에게는 동생 출생이, 우리에겐 ET 동생 출생이 10년 전 과거이지만 그에게는 오늘 현재인 거예요. 우리가 ET가 지금 여기 막 도착해서 자기 동생 태어났다고 알려줬을 때 ET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현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10년 전 과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현재와 과거가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요컨대. 그러면 내가 ET는 과거니까 사라지고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생일이 동생이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옛날에 있는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ET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인데 그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좀 더 바뀌면 ET에게는 미래 일인데 우리에게는 과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ET에게는 이미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막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나에게 미래는 어떤 사람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안 와서 없다든가 지나가서 없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현재니까. 그럼 결론은 뭐예요?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을 총체로 놓고 봐야만 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다 통한다는 거죠.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3세 시류의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이걸 주장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다 놓고 볼 때 모든 사람의 대화가 통한다. 나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어느 사건들만 현재로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달리 말해 우리에게는 ET 동생의 생일 파티는 현재이므로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 동생의 출생은 10년 전 과거이므로 실제가 아니다. 그러나 ET가 보기에는 자기 동생의 출생은 아주 조금 전 일이고 사실상 거의 현재이고 동생의 생일 파티는 미래 일이다. 그래서 상대론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운동하는 관찰자마다 다르므로
나에게 과거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래의 사건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만이 실제다라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과거 세계는 지나가서 없어졌고 미래 세계는 오지 않았으니 없다는 것도 틀렸다. 따라서 상대로서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의 전부를 함께 다룰 수밖에 없다. 함께. 이것이 시공간의 통합이라는 거예요. 공간이 우리가 보기엔 공간이 과거에는 여기 있는 왼쪽 건 없어지고 오른쪽 건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그렇죠? 공간이 내 앞에 건 앞으로 올 거고 뒤에 건 사라진 거고 하지 않잖아요.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건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고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통합이.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 통합하면서 설일체유부의 찰나생 찰나멸과 3세 시류설은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학설이었다. 거의 궤변에 가까운 것이 것이다. 왜냐하면 이 상대성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이 안 돼서 하여튼 철학적으로 깊이 얘기는 하는데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그러나 상대론과는 거의 부합 여절이라고 할 만큼 세계관이 일치한다. 통합된 시공간에서는 3세의 모든 사건이 함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째로 보는 관점에서는 실로 3세 시를 아니할 수 없다. 이 시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로 사건이라는데 이것은 한 점이기 때문에 그 길이가 없는 진정한 찰나생 찰나멸이다. 이 3세 시류에서는 실제 존재라는 게 법이라고 했는데 법이 존재 인식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세 시류설을 너무 실체적으로 파악하면 안 되고 상대론에서 다루는 사건도 사물이 아니라 사물 형성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래서 3세 시류의 이 학파가 결코 허황한 소리를 한 건 아니고 우리의 현대 과학하고 매우 일치한다. 그래서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 별들과 내가 함께 현재 이 순간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처럼 느낀다. 근데 머리로 생각해보면 별들에서 온 빛은 가까이는 몇 년 전부터 멀리는 몇 천만, 몇 억 년 멀리 온 것이니 내가 보고 느끼는 현재의 세계는 실은 수많은 과거가 중첩된 세계다. 그렇죠? 수많은 과거가 여기 중첩된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건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가까이 나의 주변 존재들로부터도 사실 내가 이 다른 시간대 다 중요해. 나보다 멀리 떨어진 사람은 조금 전의 것을 내가 현재라고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중첩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모두 현재의 세계이기도 하다. 몇만 광야의 먼 별에서 출발한 빛이 보이는 소식 그대로가 지금이고 나와 함께 현재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머리 생각하기 전에 느낌 그대로가 상대론적 아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에 여러분이 이렇게 별을 보고 있으면 이거 수억 년 전에 온 것이다. 과거다.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느낀 대로 살자 이거죠. 어렸을 때 이게 수억 년 전에 온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게 나와 함께 있고 지금 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것도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나눠가지고 했던 거는 사실은 잘못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설일체유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각을 해서 했는데 과연 굉장한 생각을 했구나 들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게 말씀드린 설명의 특수상대성 이론이란 좁은 관점 하나에서 고찰했습니다. 일반 상대론까지 고찰하면 사실은 이 정각원하고 만회관하고도 시간이 달리 흘러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위치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일정하게 흐른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틀려요. 100억 분의 1 이렇게까지 다 따진다면 틀려요. 그래서 지구의 GPS 시스템에서 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교정도 해줘야 돼요. 현재 세계라는 것이 제대로 정의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서 현재에 충실한다는 건 맞는데 현재 세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 이 생각 자체를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대승 공사상의 시간관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부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일체유부 사상이나 이런 것이 다 우리가 배워야 될 생각이고 상대성 이론이 거쳐야 될 우리의 과학적 세계관이고 앞으로 미래의 과학은 분명히
공사상하고 일치하는 그런 과학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불교의 시간관을 왜 열심히 공부했냐면 현대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현대 과학은 설일체유부의 수준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대승공사상처럼 발달된 물리학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물리학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발전을 위해서 했고, 제가 화두로 갖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 부처님 말씀은 연기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런 생과 멸에 되는데, 그러면 이 시공간이 있음에 무엇이 생긴다? 시공간만 독립적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연기설이죠. 무엇이 일어나냐? 시공간이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지냐? 여기는 물리학적인 답이 없습니다. 현재 물리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시공간이 일어난다는 게 우주가 생겨나는 거예요. 150억 년에 우주가 생겨난다. 이 생겨날 때 물질이 함께 생겨나요. 시공간이 없어지면 물질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물질은 따로, 시공간은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공간이 상호 연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 중에 하나고, 좀 더 그보다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더 밝혀질 것이고, 아직도 과학은 말하자면 설일체유부 수준이기 때문에 큰 발전이 더 기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그 자긍심은, 지금 과학이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전하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처님의 말씀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거죠.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과학 기술과 함께 할 수 있는 종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널리 퍼지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우리들이 좀 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굳게 하고, 또한 이 과학 발전에도 함께 기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